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지만 세월을 거스를 순 없겠죠.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갈수록 여기저기 고장나는 곳이 많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몸이 허해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노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이런 증상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오늘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변을 참지 못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점잖은 자리에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 소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말은 못하지만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그래서 뭐 기저귀도 잘 나오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한의학 전문적인 용어로는 소변 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마렵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소변 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소변이 참아지지 않으면 소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액이 줄줄 새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대개 뭐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리가 촉 처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또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변 실금 현상, 소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들면서 점점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과 즉 소변 실금과 같이 동반되는 이런 증상은 왜 의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다리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너무 빠른 피로감, 항상 피로에 젖어 있어. 그런데 보약을 아무리 써도 되지 않아. 그런데 소변 실금 현상, 즉 소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을 치료해 줬더니 항상 그렇게 피곤하고 처져 있고 귀찮고 하던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피로감이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과 아주 연관이 많고 만성 피로감의 원인이 바로 소변 실금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소변을 참지 못하는 사람 보면 대개 소화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이런저런 약을 먹어도 안 돼.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별거 안 나와. 그런데
나는 자꾸 소화가 안 돼요. 그때 소변 실금 현상을 치료해주면 소화 장애가 치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체는 정말로 신비한 것이 다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변을 참지 못하는 소변 실금을 종류를 나누면 허에서 오는 게 있고 실에서 오는 게 있고 노화 현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에서 온다. 부족해서 오는 거죠. 근데 방광 쪽으로 부족해요. 이때는 오령산이라는 거에다가 사물탕이라는 걸 합방하는데 오령산이 요 조합이 묘합니다. 오령산은 방광을 좋게 해주는 거고 사물탕은 음혈을 돋구는 거예요. 아래 물탱크, 저장 탱크, 진액지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증은 대개 입술이 두툼하거나 얼굴이 하관이 빠진 게 아니라 하관이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소변 실금에 실증이 있습니다. 실증은 대개 얼굴이 붉거나 코가 뾰족하거나 눈이 동그란 사람들, 새가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변 실금이 오면 대개 실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노화 현상. 노화 현상에 의해서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노화 현상의 진행을 막아주려면, 말하자면 폭삭폭삭 그냥 늙어가는 게 아주 느껴지는 것을 막아주려면 바로 소변 실금 현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바로 노화 현상도 막아지고 소변 실금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증, 실증, 노화 현상 이렇게 소변 실금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변 실금의 치료는 바로 허증일 때는 사물탕이라는 것으로서 음혈을 돋궈주고 동시에 오령산이라는 것으로서 방광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보혈, 음혈을 돋군다. 방광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입술이 두툼하고 눈이 크게 생겼고 엉덩이, 다리 쪽으로 자꾸 살이 쪄요. 그 다음에 실증. 이거는 방광을 좋게 해주고 화를 꺼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증은 조금 다르게 전문가들은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변의 실금은 허증이냐 실증이냐를 구별해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소변 실금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진단하는 포인트. 왜 그러냐면 아까 허증일 때 음혈을 돋구기 위해서 사물탕 종류를 쓴다고 그랬죠. 또 방광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오령산을 쓴다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소변의 이상은 음혈이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음혈이 부족된다는 것은 근본 바탕인 저장 탱크인 진액의 저장 탱크인 골반 쪽의 이상, 즉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은 한의학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주제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소변을 참지 못한다면 정말 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셨나요? 네, 58세 여성이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소변에 문제가 항상 생겨서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붉으면서 이마가 넓게 생겼고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이쁘장하게 생긴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의학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흠으로 보고 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으면서 얼굴이 붉으면서 이마가 넓고 콧구멍이 보이는 이러한 체질의 소변에 이상이 오면, 즉 소변을 참을 수가 없고 소변 마렵다 그러면 급하고 약간씩 지리는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소변 실금의 실증으로 봅니다. 58세면 네. 100세 시대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소변 이상이 사실은 나타날 나이가 아닌데도 소변 실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6세에 유방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술을 한 큰일을 겪었고, 또 23세에는 비형 간염을 앓았고, 또 젊은 나이인데도 당뇨가 있어서 당뇨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증상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이 나와서 생각하면 빨리 가야, 소변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눈이 동시에 침침했으며 보통 12시쯤에 잠을 들면은 3시 되면 벌써 소변을 또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밤에 이렇게 소변을 3시간뿐이 안 있다가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낮에는 소변을 좀 2시간이나 3시간 간격으로 볼 수 있는데 밤에 충전되어야 되는 시간에 소변을 3시간 후에 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액이 충전돼야 되는데 새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침침하고 자꾸 깜빡깜빡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손가락이 3지, 2지 이런 여러 가지 손가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굽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수술한 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락이 좋지 않은 겁니다. 또 우측 어깨 관절, 뒤통수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 뒤통수는 방광 경락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사실 소변이 잦은 것과 연관되고 생긴 모습과도 연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목에서 머리로 진한 느낌이 있고 말이 어눌한 이러한 현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증상들로 고생을 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사실 이렇게 병력이 화려하고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과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이죠. 그 다음에 맥이라든지 나타난 증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정확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유방 수술 이력이 있으나 아직은 50대예요. 아직은 50대라는 얘기는 아직은 소변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밤에 소변을 몇 번 보아야 된다는 이런 나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마도 유방 수술한 것이 몸에 많은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마가 넓고 얼굴이 붉으면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여서 소변 실금에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이런 현상인 소변 실금의 실증으로 보고 오령산의 황련해독탕을 합방해서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환자의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한제를 복용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빠른 효과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변 실금 현상이 80대에 있다. 그러면 효과가 더딥니다. 70대, 그건 조금 그래도 낫죠. 60대, 이분은 50대예요. 50대 후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효과가 났습니다. 한제를 투여했는데 소변 실금이 처음에 열이었으면 2일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줄어든 거죠. 그러나 아직도 눈이 침침하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여전하고 손 붓기는 약간 줄어들었고 오후에 너무나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죽을 먹으라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저녁에 죽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화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녁에 죽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변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화 상태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섭생을 잘했고 약도 제대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 상태도 좋아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소변 실금 증상인데도 상당히 빠른 효과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5제를 투여했는데 그 이후에 소변 실금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불편했던 증상들도 좋아져서 치료를 종료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눈 주변이 붓고 딱딱해지는 이런 증상, 즉 눈 주변이 굳어지는 듯 딱딱해지는 듯 감각이 이상한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눈 수술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원인도 잘 모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풀 칠한 것 같기도 하고 뻣뻣한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한쪽만.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뇌 검사를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환자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거 마비, 전신 마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위풍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위풍증. 위풍증이요? 맞아요. 위풍증이에요. 근데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죠. 얼굴병은 다 위와 연관된다. 이런 이론이 있죠. 또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병은 풍열에 의해서 온다. 이런 이론도 있죠. 거기에서 위를 따오고 거기에서 풍을 따와서 위풍증이 됩니다. 말하자면 얼굴에 나타나는 감각의 이상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위라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섭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섭생을 지켜야 되죠. 그 중에서 위와 관련된 섭생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섭생을 잘 지켜야 위풍증이 안 걸리고 또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 주변이나 주변의 얼굴까지 굳어지는 듯이 딱딱하고 불편해지는 증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붓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풀을 칠해놓은 것 같이 뻣뻣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은데 또 머리카락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화장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남자들은 화장 잘 안 하잖아요. 화장을 한 것 같이 좀 감각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있을 수가 없지요. 위풍증이라는 것은 풍이에요. 풍자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얼굴이 붓기도 합니다. 감각이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자꾸 보여. 근데 붓는데 반쪽만 보여. 반쪽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또 코와 관자놀이가 아프기도 하고 마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귀 밑에서 협거혈, 귀 밑에서 협거혈을 지나서 입과 치아까지 붓고 통증,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치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잇몸 치아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대부분 치과 치료에서 괜찮죠. 그러나 간혹 그 뒤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치과를 치료받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마와 협거열 주위가 바로 요 부위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마까지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마와 협거열 주위가 조이고 감각 이상과 때에 따라서는 이게 증상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통증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 주변, 입 주변 반쪽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붓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이기도 하고. 이걸 위풍증이라고 그래요. 양명경락의 풍열의 독기를 받아서 어려운 얘기죠. 족양명 위경. 경락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풍열의 독기를 받아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요. 얼굴을 건드리거나 치아를 건드리거나 이래서 대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타박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바람이나 서늘한 기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없지만 치과 치료 후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눈 수술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를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술이 잘 됩니다만 그 뒤에 뭔가 자기하고 덜 맞았던지 그 뒤에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풍증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비된다, 뻐근하다, 감각이 이상하다. 다 치료법이 다릅니다. 침법이 다 달라요. 그거에 맞는 침법을 써야 됩니다. 따끔따끔하다. 그건 또 달라요.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을 씁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 시계 소리도 잠자다가 시끄럽다. 에어컨 바람 소리도 시끄럽다.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승헌격이라는 걸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약으로서는 승마위풍탕이라는 약이 아주 명약입니다. 도끼가 써야 돼.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심하면 서각승마탕이라는 것을 써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약을 쓸 건가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맥진, 복진에 의해서 위풍증에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가를 따져서 승마위풍탕을 쓸 것인가 서각승마탕을 쓸 것인가를 구별하고 또 거기에 어떤 약을 추가해서 빨리 효과가 나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위풍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 주변이 굳고 딱딱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치료법도 마땅치 않을 때 한의사를 찾아서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눈 주변이 굳고 딱딱함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눈 주변, 그러니까 얼굴이 불편하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남성입니다. 사실 일본에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속눈썹이 찌르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게 오랫동안 되었는데도 잘 낫질 않아서 불편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말끔해졌는데 이상하게 눈 주변에 얼굴까지 불편하고 감각이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집중이 잘 안 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한 곳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술은 잘 됐고 수술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남성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찾을 때 얼굴에 생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남성은 돌출형으로 생겼는데요. 돌출형이라는 것은 얼굴이 코도 오똑하면서 이렇게 좀 돌출이 앞으로 나온 이런 형입니다. 이런 형들은 함몰된 코가 낮고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형보다도 열증, 실증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은 바로 얼굴 생긴 모습과 연관됩니다. 바로 풍열이라는 것에 의해서 온 것인데요. 풍열, 말하자면 풍에 손상됐고
열에 손상됐다. 말하자면 풍과 열이 합쳐진 풍열에 의해서 속눈썹 찌르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사실은 풍열에서 온 풍열이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고 속눈썹 찌르는 현상은 없어졌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안면의 감각의 이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 주변이 붓고 딱딱하고 실루거리고 열감이 있으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게 심해지니까 아팠어요. 환자 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불쾌감이 너무 심하다. 직장이고 뭐고 다 귀찮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런 환자였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환자였네요. 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현상, 아까 잠깐 풍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속눈썹이 찌르는 이런 현상을 도첩권모라고 합니다. 도첩권모. 이 도첩권모는 비장이 풍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의학에 쓰여 있습니다. 풍열을 받았다는 것은 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타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환자는 수술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과 연관돼서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 도첩권모는 비장의 풍열에 의해서 속눈썹 찌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얼굴의 감각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속눈썹 찌르는 현상은 수술에서 없어졌지만 얼굴의 감각이 이상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비장의 풍열을 없애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은 바로 얼굴에 이상한 느낌, 감각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양명경의 풍열독을 치료하는 서각승마탕을 투여합니다. 양명경의 풍열독이다. 어려운 얘기죠. 양명경이라는 것은 족양명 위경입니다. 얼굴병은 위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론이 있죠. 또 양명경의 풍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병은 다 풍열인데 독이라는 건 뭐냐면 기피병이 온 거예요. 기피병이 오래된 거예요. 이거를 양명경의 풍열독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서각승마탕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신하는 이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신이 뭐라 그랬냐면 직장도 필요 없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삶도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치료가 되니까 어때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탁 달려드는 거예요. 눈 주변이
얼굴이 굽고 딱딱하고 실룩거리고 열감이 있고 아프다. 죽고 싶을 정도로 불쾌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아주 표정이 밝아지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지금 한참인 20대 후반인데 얼마나 몸이 좋아지니까 행복하겠어요. 봄부터 직장을 다니려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직장도 포기를 하고 그만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20대 남성 젊은 나이의 환자였는데 나아졌다니 참 다행입니다. 혹시 이 환자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치료 원리도 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량진미와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량진미라는 것은 너무 진한 음식, 너무 걸쭉한 음식, 그런 음식들이 그 당시에는 입에 맛있게 느껴지는데 몸에는 풍뇨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들면 술독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풍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적건무는 돌출형의 내열과 음식으로 인한 비열이 자극되어서 눈꺼풀이 수축되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비열을 조절하지 않고 도적건무의 현상인 속눈썹 찌르는 현상만 없애주려고 하니까 나머지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처음에 도적건무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한약에서는 사간탕이라는 것을 쓰면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약을 투여했으면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고 또 음식 조절을 평소에 잘 했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열독이 심한 만큼 서각 승마탕을 투여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건강톡톡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희에게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충북 청주에서 홍유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저는 치아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치아가 좋지 못한 편이에요. 특히 남편은 잇몸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금 양치를 하면 좋다고요. 이런 방법이 정말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소금 양치에 대해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소금 양치, 잇몸 질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잇몸 질환이 왔을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원인이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위장과 연관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열증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명문화세라고 해서 근본이 약해서 잇몸이 패이고 잇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서 소금 양치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소금 양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을 끓여서
다 식기 전에 따끈따끈할 때 그걸로 양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낸 이후에 그 소금 물을 입안에 넣다 뱉어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면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눈까지 좋아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했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집신법이라고 해서 치아를 살살 마주치는 집신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신법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래, 위, 이하 치아를 살짝 부딪히는 건데요. 너무 세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몇 번을 하냐면 36번을 합니다. 세게 해도 안 되고 급하게 해도 안 됩니다. 호흡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은 소금을 그대로 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소금 물로 해서 양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만 단지 소금을 입에 직접 물 때는 어느 정도 소금을 물어서 녹은 다음에 입에서 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금이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치아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치아에 충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 거보다도 따끈따끈한 소금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제가 눈을 씻는다고 그랬는데 이 방법이 눈의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해보면 압니다. 상당히 눈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럽지 않느냐. 처음에 소금을 물로 완전히 입안을 씻어내고 손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을 물었다가 그거를 뱉어서 손에 대는 건데 이게 이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물에 타액이 섞이는 겁니다. 내 체액이 섞여서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건양 소금물을 넣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양 소금물을 이렇게 눈에다가 넣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눈에도 좋고 치아 잇몸에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홍유진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과 눈 주변이 붓고 딱딱함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